네, 현재 시간 2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 양시장은 약보합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장 또 무엇이 중요한지 상황실 통해 알아보도록 하죠.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0.37%, 0.28%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뉴스타 유창희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세 가지 상황실 저희가 준비해봤고요. 첫 번째로 바로 들어가 보시죠. 산 넘어 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이야기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승인을 연기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앞서 이제 영국도 심사를 유예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 독점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러다가 나중에 계속 유예되다가 거절이 될 수도 있는 건지 앞으로 무엇이 중요할까요? 뭐 거절될 수도 있겠죠. 아예 안 된다 말 못하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미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합병을 하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산업은행이 자금 지원해 주면서. 하지만 이제 이건 우리나라의 문제이고 최근에 보면은 그 현대중공, 그러니까 한국조선해양하고 대우조선해양이 합병을 하려고 했는데 합병 못했잖아요. 네. 그 유럽 쪽에서 독과점 우려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런 것처럼 항공산업이라는 것도 우리나라가 이제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대형 항공사 두 개가 있고 그렇죠. 또 각 국가별로 또 항공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중복되는 노선들이 있는데 이 합병을 하게 되면 이 노선들이 좀 정리가 들어갈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가격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감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정밀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이 그저께인가 월요일인가 그저께인가 좀 일단은 보류 맞아요. 얘기를 했고 어저께 미국도 이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다 하면서 좀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가 이제 남아 있고 뭐 중국, 일본 등이 있는데 결국엔 미국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 합병 합의주면 그 노선이 제일 많은 게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일 국가를 따지면 미국이 제일 많고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좀 덜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좀 미국에서 좀 통과가 좀 올해는 힘들 것 같고요. 네. 내년 상반기 중에 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여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소비자 입장으로 여행을 갈 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그 티켓 가격을 좀 비교하고 저렴한 걸로 샀던 기억이 있는데 독과점을 지금 우려하면서 일단 이번에도 승인을 연기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오늘 두 종목의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좀 항공주들을 둘러싸고 있는 악조건이 좀 해소됐다는 평이었잖아요. 일단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 표정이시긴 한데 중국마저도 이제 조금씩 문을 열려고 하고 네. 뭐 그 격리 기간도 줄이고 네. 여기 더불어서 환율이 네. 이상하리만큼 단기간에 훅훅 떨어졌어요. 원달러 환율이.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악조건이 해소됐다. 이제는 좀 항공 좀 봐야 될까라는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었는데 대표님의 얼굴을 보니 아니신가 봐요. 엄밀히 따지면 대한항공만 좋죠. 대한항공만. 네, 무슨 얘기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여건은 상당히 좋아졌어요. 유가 뭐 120불 막 위협하다가 맞아요. 지금 뭐 90불 밑에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국도 코로나 봉쇄 완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그 완화 소식은 뭐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나오고 있어요. 네. 징후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여행 관련해서의 흐름들인 것이고 뭐 그 유가가 하락을 했고 달러가 100원이 하락을 했어요. 일주일 만에. 그러면은 항공사들은 일단은 유가라는 것은 수익성을 증가시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가가 내리면 항공 티켓 값은 내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과연 항공사가 티켓 값을 내릴 것이냐? 지금 뭐 저기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한 상황에서 그리고 그 달러가 원화가 강세를 띈다는 것은 부채가 대부분 달러로 돼 있거든요. 달러로 돼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비행기를 다 리스해 오니까요. 비행기를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자체가 부채 비율이 감소하는 건데 최근에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 주의 경보령이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100원 가지고 얼마나 줄어들 수 있겠냐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줄어든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12월 31일자로 줄어드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6월 30일자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다 대차대표 그 결산 법인 마감이 12월 31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연말에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지만 여전히 실적은 다른 기업들은 좋지 못하죠. 네. 근데 실적은 대한항공은 말도 안 되는 좋아요. 무슨 이게 말이 되나 할 정도로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좀 대한항공 중심으로 해서 좀 시장 그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좀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 항공사 안에서 기대감 말고 실적으로 버티는 기업은 유일하게 지금 대한항공이지 않을까 네. 싶을 정도인데, 그럼 이번 잡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둘러싸고 있는 이번 잡음을 어떻게 투자자들은 바라보고 대응하는 게 좋을지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전략으로 정리를 해보죠. 네, 뭐 저는 한마디로 진퇴양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대한항공 속으로 좀 웃고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아시아나항공 지금 자본 잠식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회사를 인수 안 하면 뭐 자금 지원은 지원대로 받았고 지금 그걸 상환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수익성이 엄청 좋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것을 완전하게 또 그냥 웃고만 있을 수 있는 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도 약간의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뭐 악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특별한 악재가 없다라면 시장 자체가 좀 우상향 기조를 좀 이어간다라면 한 29,000원 정도까지의 추가적인 반등은 대비할 필요는 있다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악재에 대해서는 큰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대한항공에 대해서 그럼 신규 매수도 좀 가능하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상황실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가 보시죠. 신고가 랠리 끝이라고 했는데 물론 뭐 이거 가봐야 아는 거긴 한데 일단 오늘 장은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려 6거래 만에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5거래 연속 상승하다가 오늘 4에서 5% 장중에 밀림세를 보였습니다. 2차 전지 셀과 소재주들이 어제 오늘 좀 하락하는 게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일지 또 지금 속보 들어온 걸로 봤을 때는 러시아와 폴란드에 있었던 오늘의 그 사고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크라이나에서 온 파편이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그래요? 있더라고요. 저 네. 그 기사는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단 오늘 지정학적 리스크 있으니까 팔아보자 하고 이들을 팔고 있는 건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지정학 리스크 때문에 팔고 있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지금 무차별적인 매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장 초반에 한 1% 가까운 하락이 나오고 지금 보합권까지 올라와 있어요. 미국도 어저께 장중에 보합권까지 밀렸다가 다시 한 1%대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마감을 좀 했는데 저는 좀 많이 오른 감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삼성전자든 오늘도 보면 삼성 SDI 좀 하락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지지난주까지만 보신다라면 삼성전자, 2차전지 셀, 포스코 케미칼 등 몇몇 소재 관련된 기업들만 주가가 올라왔었어요. 나머지 종목은 아무것도 못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내에서는 상승 종목이 좀 늘어나면서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고 그러면서 또 이제 자금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네. 좀 이쪽 수익을 낸 곳에서 조금은 비중을 좀 줄이고 있지 않나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슈들이 좀 선반영된 측면도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7월 대비해서 100% 이상 주가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충분히 시장이 주가가 끝났다는 게 아니라 조정이 나올 때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조정이 나올 타이밍이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나타나는 것 같다라는 의견인데 그동안 이 포스코 케미칼의 경우에는 음극재, 양극재 두 개 때문에 그렇고 포스코 홀딩스는 리튬 때문에 올랐었잖아요. 네. 근데 리튬 경쟁이 완화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또. 뭐 그렇겠죠. 왜 그러냐면 이 리튬이든 뭐 이 양극재, 음극재 관련된 것이든 결국에는 이제 지금 대부분이 거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탈중국화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탈중국화를 하려면 광산을 개발하든가 뭔가 이런 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뭐 8월 1일자, 9월 1일자, 뭐 2023년 1월 1일자 뭐 이런 식으로 아예 날짜를 디데이를 정해놓고서는 규제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떤
비용 증가 혹은 수요 증가가 한쪽에 치우친 거를 딴 쪽으로 옮겨야 되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네. 관련돼서의 어떤 이슈가 있어서 올라갈 수밖에 없지만 사람이란 건 또 적응을 하게 되고 또 개발할 수밖에 없어요. 뭐 남미 쪽이라든지 뭐 아프리카 쪽이라든지 호주 쪽이라든지 그동안 이걸 개발하는 데서 수익이 얼마 되겠어? 했던 국가들에서 이제는 무차별적인 개발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제품화되는데 시간만 남았다. 그 제품화가 된다라면 관련해서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어떤 기대감으로 올라왔다라면 이 회사들도 엄밀히 따지면 지금 광산을 가지고 있고 염전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다른 나라들보다 다른 기업들보다 조금 더 빨리 이것을 생산을 하면서 수익에 반영시키는 것인데 네. 뭐 치킨 게임을 언젠가 한다라 그러면 굳이 펄을 막 100배, 200배 줄 수가 없는 거 아니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은 그런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일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 미국에서는 또 리튬 관련주가 이 소식 때문에 급락을 했는데 우리 시장에서 하이드로 리튬은 2%대 내림세, 포스코홀딩스도 소폭의 약세, 반면 금양은 오늘도 11%나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참 이 포스코 그룹주가 최근에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케미칼 이렇게 해서 리튬, 양극재, 음극재 뭐 안 붙은 게 없을 정도로 네. 재료 부자였거든요. 이들 오히려 그럼 하락을 매수 기회로 볼까요? 앞서 이야기하기에는 좀 오를 만큼 올랐다는 의견이셨던 것 같은데 네. 지금부터는 살짝 물량을 줄여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은 물량을 줄여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뭐 포스코 케미칼 20만 원 밑에서는 더 간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맞아요. 지금 여기서 이제 막 조정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정이 막 시작됐을 때는 얼마나 조정이 나올지 몰라요. 그러면 일단은 최소한 21선 이하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럼 아직 21선이 20만 원, 21만 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가격 대비해서도 10% 정도는 좀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소 한 달 정도는 무리하게 매수하실 필요 없다. 괜히 변죽만 올리고 스트레스만 받으시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규 매수, 노! 저희가 20만 원 밑에서는 계속 매수해도 괜찮겠다,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약간 조정이 시작되는 단계일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보고 저희는 접근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포스코 케미칼 신규 매수 노였고요. 마지막 상황실 만나보시죠. 지금부터 눈치 게임에 들어갑니다. 평화홀딩스예요. 바로 내일 도착하는 빈살마 왕세자. 내일 또 수학 능력 네. 시험인데, 그죠? 아니 그냥 그거하고 뭔 상관입니까? 뭔가 이렇게 복잡하다는 거야. 뭔가 많이 벌어지는 날인 것 같은데 오늘 장에서도 네옴시티 관련주들 반응했습니까? 어땠습니까? 일부 반응을 했어요. 일부. 네, 일부. 근데 조금 사그라들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저께가 제일 피크였지 않나. 통신주라든지 뭐 건설기계 장비라든지 그동안 좀 못 올라갔던 쪽에서 좀 반응을 좀 보여주었다라고 보고 있고, 지난주부터 엄밀히 따지면 그동안 네옴시티 관련해가지고 언급됐던 기업들, 예를 들어서 뭐 한미글로벌, 뭐 히림, 뭐 도화 엔지니어링, 뭐 이런 기업들은 전혀 오른 게 없어요. 오히려 조정을 받았지.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뭐 쪽으로 해서 통신 섹터가 움직이기도 했고, 건설 장비 섹터가 움직이기도 했고, 약간 에너지 쪽, 신재생 에너지 혹은 뭐 수소 에너지, 원전 뭐 이런 게 움직임이 나왔는데, 막상 이제 방한을 이제 곧 이제 비행기가 착륙을 앞둔 상황에서는 다들 좀 이제 지켜보자는 심리가 좀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일부 종목들만 움직였다. 그래서 저희 시청자분들도요, 이거 재료 소멸로 봅니까? 아닙니까? 의견들이 좀 분분했고, 재료 소멸로 보시는 분들이 좀 많기도 했지만 그 안에서 종목별로 좀 나뉘어질 것이다 라는 네. 의견들도 눈에 띄었거든요. 그 마지막 네옴시티 수혜주로 가장 크게 거론된 게 제 생각엔 수소 같아요. 네. 갑자기 뭐 수소 들고 온다라고 하면서 그린 수소, 블루 수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최근 이런 수소를 둘러싸고 있는 뉴스 혹시 유창희 대표님은 유심히 보셨습니까? 네옴시티가 자급자족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도 자급자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는 풍력을 깔기도 좀 그렇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태양광 설치도 좀 애매한 게 사막 지역이다 보니까 이 태양광 먼지가 쌓이잖아요.
그래서 이 효율이 생각했던 것보다 잘 안 나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원전이라든지 또 최근에서 수소가 조금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그 아람코 같은 경우는 이미 수소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다라는 표현을 좀 했었고요, 그 전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좀 관련된 기업들이 좀 움직임이 나왔는데, 글쎄요, 뭐 이게 명확하게 어떤 구상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네옴시티라는 게 뭐 투자자분들이 요즘에 들어서 보니까 이제 막 준비하고 있나 보다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2017년부터 이게 준비하던 도시계획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상은 있지만 이게 뭘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빌살만이 온다고 해도 한국의 역할을 기대하겠다. 요 정도 발언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삼성 엔지니어링에다가 이만큼 수주 주고 현대건설에 이만큼 수주 주고 이런 얘기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방안이 끝나고 나면 허탈함을 좀 느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관련해서 이슈가 좀 마지막으로 움직인다면 네. 저는 적극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히려 반응이 나왔을 때 적극 매도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럼 거의 이 네옴시티 관련주에 대한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요. 평화홀딩스 한 줄 평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뭐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고 보고 있고요. 좀 과도하게 좀 반응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윗꼬리가 길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늦더라도 비중 축소를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비중 축소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평화홀딩스까지 3가지 종목 알아봤고요. 유창희 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상황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